자, 그리고 이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걸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환경오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얼마든지 자발적인 도시계획, 자발적인 환경 규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주의 북시티라든가 헤이리 마을이라든가 또 저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김해 가보면은 그 대포천이라고 하는 그 개울이 있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개천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예. 아주 썩은 개천을 자기들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이 자발적인 환경 규제 또는 자발적인 환경 살리기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그런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도시계획에서 벗어나가지고 건축협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조권 규제, 이거 우리나라 이게 일조권 규제라고 하는 게 말이죠. 현재와 같은 이런 방식은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그래서 이 일조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왜 국회 앞에 건물들은 도대체 왜 난장이어야 하는가? 도대체 국회라고 하는 게 뭔데 왜 건물을 못 올리게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제 8장은 토지세 이야기입니다. 세금 이야기죠. 우리는 토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벌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뭐 땅 가지고 있으니까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금을 생각하는데, 도대체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금은 과연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처럼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국가한테 뭘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우리 종 아니냐? 우리 머슴이 바로 정부라는 말이죠. 국민의 머슴이 정부인데, 자, 그런데 정부가 머슴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할 때도 뭐 공짜로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받아야 되고, 땅 살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머슴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정자금,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냐?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벌금이 아니고 가격인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처럼 가격을 낼 수는 없으니까 세금이라는 형태로 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바라보는 커다란 두 가지의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가진 자에 대해서 매기는 벌금이냐, 이 세금이라는 게, 아니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냐. 저는 당연히, 또 자유주의자는 당연히 후자의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정부는, 아니, 내가 돈 벌었는데 왜 내가 벌금을 낼 이유가 도대체 뭐이냐. 내가 남한테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의 거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닌데,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아니냐. 내가 남한테 그 땅을 살 때 뭐 강탈을 했냐 말이죠. 다 원래 이전의 주인한테서 정당한 가격을 내고 샀는데,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서비스를 해주면, 도로를 놔주면 그 옆에 것들은 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옆에 땅들은.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가격을 내는 건 정당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벌금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제 토지의 세금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 벌금이 아니고 가격이다. 국가는 국민의 아래에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국민 위에 놓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는
국민 아래에 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머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 해야 된다. 과표 결정권도 지방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과표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들을 쭉 있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정규재 실장님께서 이제 이 책을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 헨리 조지 말씀을 했잖아요. 예. 지금 그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그 이정우 교수라고 하는 분,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죠. 이분도 이 헨리 조지의 그 추종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위 조지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사람들, 막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막시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중국, 현재 중화민국인가요? 그 장개석, 장제스보다 먼저 중국 그러니까 건국의, 현대 중국 건국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그 중화민국 말입니다. 그걸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조지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땅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여야 된다. 설령 땅을 민간 소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익은 전부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만에는 아직도 토지 증가세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세금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뭘 다 걷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땅이 없어질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본들, 예를 들어서 뭐 기계라든가 또는 무슨 뭐 TV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소비재들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질 않는 거죠. 예, 잘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시장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런데 헨리 조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냐? 원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땅은 원래 있는 거니까 뭐 어떠냐?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다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해롭지 않은 세금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다 세금으로 거둔 다음에 다른 모든 세금은 다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땅으로부터 충분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정부가 살림살이를 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머지 세금 뭐 있어요? 소득세 있죠. 법인세 있죠. 무슨 관세 있죠.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관세도 다 없애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무역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관세도 없애고 무슨 뭐 아무튼 다 없애자 그랬어요. 그 대신 땅으로부터 나오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정부 자금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타당한 면도 있어요. 뭐가 타당하냐?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두 다 걷어간다고 해가지고 땅이 없어지냐?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그럼 땅이 그러면 새로 생산될 게 있냐? 땅이 새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두 번째 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사유재산제를 해야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게 없었어요. 그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 이제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만 제대로 쓸 사람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간과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유재산제도의 대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결과를 자기가 가져가야만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개인 그 일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게 사유재산제의 기본이다. 이렇게 로크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크는 땅은, 토지는 이건 국유화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토지는 일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출물은 사유재산으로 삼아야 되지만 땅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로크도 사유재산의 한 측면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용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자 그러면 그 땅을 농사 지을 사람에게 배정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땅을 거기다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오피스를 할 사람에게 배정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다 음식점을 할 사람에게 그 땅을 배정할 거냐 이런 것은 그러면 누가 결정하냐 이거 그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없다면 그러면 토지 국유제가 되는 것인데 토지 국유제로 했을 때 그 상황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스크바, 그게 바로 평양, 그게 바로 쿠바의 그런 데들, 하바나나 이런 데들. 그게 바로 과거 호치민시티 같은 데들. 이런 데들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가 제대로 이용이 됐냐, 그 땅이. 고층 빌딩이 들어설 자리에 그냥 창고가 그대로 있고, 그런, 엉망인 토지 이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심각했던 거죠. 땅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존 로크도 그런 거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헨리 조지도 그런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지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토지, 그럼 100% 다 안 걷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여전히 인센티브는 남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의 이익을 걷어가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토지 소유자는 점점 더 그 땅을 자기 땅이 아니고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할 인센티브가 점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조지스트들 또는 토지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그럼 토지 국유 상태로 그냥 놔두고, 국유 상태로 놔두고, 이용권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용권 그럼 몇 년짜리를 줄 것이냐? 그럼 한 70년씩 이렇게 주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토지 이용권 75년짜리 또는 90년짜리 이런 걸 주게 되면요. 그게 바로 홍콩이거든요. 홍콩의 모든 땅은 국가 소유예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는 홍콩의 모든 땅은 크라운의 소유였어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왕이죠. 홍콩의 최고 통치자는 바로 여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모든 땅은 바로 여왕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에는 투기가 지독하게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토지 투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 국유지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예. 99년짜리 토지 이용권이 있고 999년짜리 토지 이용권이 있고 그랬거든요. 99년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99년짜리 토지 이용권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2012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910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 때부터 지금까지의 토지 이용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9년짜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910년에 바로 그런 토지 이용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사유재산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바로 사유재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토지 국유제를 하면서 99년짜리, 100년짜리 또는 900년짜리 무슨 토지 이용권을 준다는 얘기는 그건 사유재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지금 있는 제도로 다 뒤집어가면서 또 똑같은 제도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제 9장에서는 이 헨리 조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사회에 잘 안 맞고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간과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조지스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땅은 사유재산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유재산권 그 자체가 무력화될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9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장 그러니까 이 땅은 사유재산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9개 장에 대해서 뭐 주마가산격으로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번부터는 이제 한 챕터별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책을 땅은 사유재산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build.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지금 온라인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순차적으로 거기다가 이 내용들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 책을 좀 읽어주시고 거기다가 제가 틀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김정호 당신 생각은 이렇게 틀렸어. 또는 이것은 이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 땅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땅 문제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